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었다. 안으로 삼키든 밖으로 표출하든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하고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때리고 나타난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정적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이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순간적인 만족, 유혹도 이겨내야 하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나도 부잣집에서 태어날 걸 하는 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기부여에서 나옵니다. 이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소개할 책은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끌어내어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 저자를 통해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강렬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출신과 배경을 탓하지 말라. 나는 영감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강연을 찾아 듣곤 한다. 한 번은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어떤 여성 기업가의 강연을 들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일종의 사업 오디션 프로그램인 샤크탱크에 출연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인생 철학이 무엇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해주셨어요. 제가 달성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다고 말이지요.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자랐고 살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제게 있었어요.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상사가 그에 속하고 넓게 보면 사회도 그 범주에 든다. 이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분투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일을 시도할 때 어쩌면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사회 문제가 개인의 의욕을 꺾을 때도 있다. 미디어는 부정적인 뉴스가 잘 팔린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자극적인 사건을 더 많이 다루기 마련이다. 간혹 편향되고 암울한 메시지를 전달해 사회 구성원의 의지와 마음가짐을 평균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우리의 주변 환경은 감정의 수영장과 같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이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해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본다. 반면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소모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된다. 당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당신의 감정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한다.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도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았을 이를테면 환경오염이나 정보기술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세상의 부정적인 문제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에 역부족인 것들이 많다. 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20세기의 사회비평가이자 교육이론가 엘버트 제이 룩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전보다 나아진 한 명의 개체가 되는 것이다.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성장할 때 사회 전체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금씩 성장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니 얼마나 희망적이고 가치로운 일인가.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법. 세간에는 타고난 재능, 뛰어난 두뇌, 좋은 교육이 성공을 이루는 충분 조건이라는 속설이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책을 우연히 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했다. 그 책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개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성공의 10대 원리를 쓴 행동심리학 박사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한다. 당신의 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 처음 형성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자아상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어린 가지가 구부러질수록 나무도 기울어진다라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만 탓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 아닌가. 1인분의 삶을 오롯이 책임지는 어른이 된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잠재력에 대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 우연히 접한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낙관주의가 성공과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낙관성 정도는 인터넷의 간단한 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이를 체크하며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의 배경과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언젠가 분명 홀로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인생이란 차의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과거의 어떤 것도 지금의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란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유행병 바이러스나 먼 나라의 테러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과 사도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보자. 회사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경쟁사들은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가격은 절반가량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포기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장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살다 보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마찬가지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바삐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불안에게 내주었던 생각의 공간이 줄어든다.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동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는다. 그 중에는 별 볼 일 없는 주장도 있지만 눈이 번쩍 뜨이는 생각도 있다. 우스운 것은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는 경우는 많은데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동기부여와 실행의 부재 때문이다. 뛰어난 창의성과 능력을 갖추고도 생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의 유아기를 돌아보면 외부 상황에 어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답습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비판을 시작한다. 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으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분노와 불쾌감을 정신적 암이라고까지 부른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가 주어져도 정말 좋은 일이군 하는 평범한 반응에 그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없겠지 하면 이라는 자조적인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유는 늘 똑같다.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부족하고 학력도 좋지 않지.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체력도 달려. 변명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동기부여의 불꽃이 타오르기도 전에 밟아 꺼버리는 것이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을 느껴 현재에 안주하게 하는 컴포트 존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포트 존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적당히라는 함정에 빠뜨려 더 큰 성공을 방해한다. 애플은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했다. 아이폰에는 그 전까지의 휴대폰에 없던 터치스크린, 200만 화소의 후면 카메라 등 놀라운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던 노키아와 블랙베리의 임원들은 젊은 세대의 한때 유행일 뿐이라며 신흥 강자인 아이폰을 무시했다. 심지어 블랙베리는 그해 연구개발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기까지 했다. 이미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는 선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절반을 점유하고 있던 노키아의 반응도 비슷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모두가 우리 제품을 사랑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이다. 한번 진입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기업의 행방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대로이다. 매출액이 급감하다 결국 5년 후에는 시장에서 영영 사라졌다. 그들은 아이폰이 휴대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컴포트 존은 마치 우리를 서서히 끓는 물속의 괴물이처럼 둔감하게 만든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불편함이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잠재력을 묻어두고 있지 않은가? 세상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80%는 5년 안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지금의 80%도 극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일자리가 시장의 변화와 사람들의 취향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다행히도 사양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수는 유지되고 있다. 위기 앞에도 기회는 늘 있기에 명민한 감각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남는다. 내가 컴포트 존에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워런 베니스의 연구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5년 동안 93명의 뛰어난 리더들을 관찰하고 추적했다. 거대 기업의 창립자부터 유시대학의 총장, 다양한 직군의 최고 리더들이 그 대상이었다. 워런 베니스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까지 했다. 그가 발견한 리더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컴포트 존으로 미끄러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인지한다는 것이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능력이 있어. 궁금한 것은 하나뿐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만 알면 돼. 나는 꼭 해낼 거야. 이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쉽게 도전을 시작하고 작은 목표부터 착실히 달성해 나간다. 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정말 하고 싶지만 실패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대며 실패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니 목표를 세우지도 못하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패배감을 느끼며 내면의 자아가 쪼그라든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무지하다고 느낀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내 사업 시작하기, 아이템 선정부터 순이익 내는 법까지라는 강의를 기획해 진행하였다. 이 강의는 창업과 성장에 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이다. 첫 강의를 시작하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꾸준한 수요가 있으며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또한 나는 내 책 쓰고 출판하는 법이라는 강의도 만들었다. 어느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82%가 책을 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영감을 받은 강의다. 대부분은 이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작가의 꿈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해 왔는데 강의를 듣고 딱 3개월 만에 책을 써서 출판사와 계약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 방법만 안다면 시작하는 것은 쉽고 성공도 그리 먼 일이 아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컴포트 존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성공은 집안, 교육, 출신 배경,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이뤄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성장 배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나 자신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편안한 선에서 살았다면 더 큰 기회를 위해 도전하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버리고 그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만 계속 찾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복잡한 것도 단순해 보일 것입니다. 저 역시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방법을 찾으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찾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화보로 책방이었습니다.